오늘 아침 기사를 하나 봤어요. SK하이닉스 성과급 1인당 13억 가능성.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타 왔어요. 저는 17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. 2023년에는 연봉 1억을 넘겼어요. 그게 제 직장 생활에서 가장 높은 숫자였는데 13억이 성과급 하나로 가능한 세상이 왔다는 거잖아요. 1억 받는다고 고연봉자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회사에 들어가냐에 따라 게임 자체가 달라지는구나.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기사를 그냥 받아들이기 전에 팩트 체크를 먼저 해봤어요. 13억이 진짜인지, 얼마나 현실적인 숫자인지, 그리고 올해 실제로 지급된 성과급은 얼마인지 오늘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먼저 기사 내용부터 정확하게 정리할게요. 이 13억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냐면 글로벌 투자은행 맥커리 증권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나왔어요. 맥커리는 SK하이닉스의 2027년 영업이익을 447조 원으로 전망했어요. SK하이닉스 성과급 구조를 보면 영업이익의 10%를 PS 재원으로 쓰게 되어 있거든요. 상한선도 없어졌어요. 447조 원 10%약 44조 7천억 원. 이걸 직원 수 34,500명으로 나누면 1인당 평균 약 12억 9천만 원. 이게 13억 루머의 출처입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. 이건 2027년 성과급 전망이에요.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. 맥커리의 447조 원이라는 수치가 얼마나 비현실적이냐 하면 국내 증권사들의 컨센서스, 즉 평균 전망치는 235조 원입니다. 맥커리 전망이 시장 컨센서스의 약 2배예요. 업계 관계자들도 과장된 수치라고 표현했어요. 결론적으로 13억은 단일 증권사의 매우 낙관적인 전망에 기반한 계산이에요. 루머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처럼 받아들이기엔 조건이 많이 붙습니다. 그러면 올해 실제로 얼마 지급됐냐? 이게 더 중요한 숫자예요. 2026년 2월 5일 SK하이닉스가 지급한 PS 지급률은 기본급의 2,964%였어요. 전 직원 33,000명에게 1인당 평균 약 1억 4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. PS 재원으로만 약 4조 5천억 원이 투입됐고 앞서 지급된 PI까지 합치면 총 성과급은 기본급의 3,264%에 달해요. 세후로는 약 9천만 원 수준으로 예상돼요. 1억 4천만 원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. 이게 성과급 하나라는 게 현실이 됐습니다. 이 성과급이 이렇게 커진 데는 구조 변화가 있어요. SK하이닉스는 2025년 9월 노사 협상을 통해 성과급 제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. 기존에는 PS의 기본급 1000% 상한선이 있었어요.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거기서 막혔죠. 근데 그 상한선을 없앴어요. 영업이익의 10% 전체를 PS 재원으로 쓰기로 했고 실적이 좋을수록 무제한으로 늘어나는 구조가 됐습니다. 그리고 지급 방식도 바뀌었어요. 개인별 산정액의 80%는 당해에 지급하고 나머지 20%는 2년에 걸쳐 나눠받아요. 이 구조가 향후 10년간 적용됩니다. AI 시대에 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매년 기록을 갱신하고 있거든요. 2025년 영업이익이 47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는데 2026년은 그보다 더 커질 전망이에요. 그 구조 위에서 상한선이 없어졌으니 성과급이 계속 커지는 건 수학적인 결과예요. 이 뉴스를 보면서 솔직한 감정을 말씀드리게요. 2023년에는 연봉 1억을 찍었어요. 그때 저는 고연봉자라고 생각했습니다. 근데 SK하이닉스 직원은 그걸 단 한 번에 더 많이 성과급으로 받는다고 합니다. 솔직히 허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제가 열심히 안 한 게 아니에요. 근데 어느 회사에 들어갔냐에 따라서 평생 버는 돈이 달라지는 구조가 있다는 거잖아요. 물론 SK하이닉스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경쟁이고 그 회사에서 살아남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. 그분들의 노력을 폄하하려는 게 아닙니다. 다만 이 뉴스를 보면서 든 생각이 있어요. 월급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그 월급의 크기는 내가 속한 조직이 결정하는 거라는 것. 그래서 저는 배당금이라는 파이프라인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. 어떤 조직에 속하든 상관없이 내 자본이 만들어내는 현금 흐름. 그게 진짜 내 것이니까요. 뉴스에서 SK하이닉스 성과급이 서울 아파트 값을 올릴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. 이게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지도 짚어볼게요. 올해 2월에 1인당 평균 1억 4천만 원이 지급됐는데 임직원이 33,000명이니까 총 약 4조 5천억 원이 시장에 풀린 거예요. 이 돈의 일부가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면 특정 지역 아파트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. 특히 이천 캠퍼스 인근이나 서울 강남권 아파트에 수요가 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건 논리적으로 맞아요.
단 이게 전체 서울 아파트 값을 끌어올린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. 서울 아파트 시장은 훨씬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치거든요. 금리, 대출 규제, 공급량, 전반적인 경기. 한 기업의 성과급이 시장 전체를 움직이기엔 규모가 크긴 하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에요. 다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지속되고 앞으로 성과급이 더 커진다면 수도권 특정 지역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 무시할 수 없는 변수예요. 오늘 이 뉴스에서 제가 얻은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. 첫 번째는 구조가 중요하다는 것. SK하이닉스 직원들이 성과급을 많이 받는 건 그들이 더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. 실적에 따라 무제한으로 보상이 커지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. 투자도 마찬가지예요.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이 자동으로 불어나는 구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. 두 번째는 비교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. SK하이닉스 성과급을 보면서 나는 왜 저기 안 갔을까를 후회할 수 있어요. 근데 그게 의미가 없어요. 지금 제가 가진 조건에서 지금 내가 만들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쌓아가는 것. 그게 저한테 맞는 방향이에요. 1억 성과급이 부럽긴 하지만 그걸 부러워하느라 제 방향을 잃으면 안 되죠. 오늘 뉴스를 보면서 세상이 참 넓다는 걸 느꼈어요. 조만간 SK하이닉스 주차장에도 엔비디아처럼 슈퍼카들이 가득 차게 될 것 같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